문학 독서 2강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60쪽을 펴주십시오. 60쪽을 펴주시면 자, 문제 1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문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니까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틀린 것은 뭐냐? 이것도 다 읽고 문제 풀면 되겠고, 3번 보니까 기업과 같이 제작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이유, 제작 이유가 뭐냐 이거야. 기업과 같이 제작한 이유, 기업과 같이 제작한 이유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니은을 심화학습하기 위해서 보기와 같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다음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우선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게 일치 불일치는 뭐 생각 안 해도 되고 2번도 생각 안 해도 되고 기업과 같이 제작한 이유가 뭐냐 요거 하나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요거 하나 오케이. 자, 들어가 봅시다. 먼저 1단락 한번 봅시다. 1단락. 자, 여기가 1단락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종류의 해시계가 있지만 아하, 해시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봐. 우리나라의 해시계인 앙부일구는 앙부일구는 다른 나라의 해시계와는 다른 외형상 특징이 있다. 외형상 특징이 있다. 다른 나라의 해시계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시계는 앙부일구는 큰 대와 같은 모양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구로 제작되었다. 반구로 제작되었다. 는 점이다. 평면 해시계는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눈금의 간격을 일정하게 그릴 수가 없는데 판을 오목하게 만들면 태양의 원 운동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 눈금의 간격을 일정하게 그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1단락에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1단락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거 화제가 뭐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자, 요거지. 앙부 1구의 외형상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구나. 아하, 앙부일구의 외형상 특징. 그 다음에 첫 번째, 앙부일구는 어떻게 되어 있다? 반구로 제작되어 있다. 그래서 2번, 판을 오목하게 만들면 태양의 원운동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서 눈금의 간격을 일정하게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 1단락의 소주기는 어떻게 되지? 앙부 1구의 외형적 특징이야. 외형상 특징. 이게 1단락의 소주제가 되는 거지. 요거 네모친 거 요거 그냥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1번은 뭐라고? 반구로 제작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다? 원운동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서 원운동을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어서 눈금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다. 요게 1단락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2단락 들어가 보자. 자, 어이구야. 2단락. 그러면 2단락은 뭐냐? 자, 앙부일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야. 자, 앙부일구의 원리. 오케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뜬 태양은 우리의 머리 위를 통과해서 사선으로 진다. 이때 바늘이 어딨니? 바늘이 정북쪽을 향하도록 앙부일구를 설치하면 태양빛은 수직으로 바늘을 지나며 그림자를 형성한다. 즉, 이 즉은 뭐니?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부연 설명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필요 없는 거지. 간단하게 보면 되겠네. 동쪽에서 튼 태양의 그림자는 그 반대쪽인 서쪽으로 생긴다. 따라서 그림자는 태양이 뜬 후 서쪽으로 형성되어 태양이 동쪽으로 서쪽에서 움직임에 따라 서서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 바늘의 그림자가 지나는 곳에 새겨진 세로선, 바늘의 그림자가 지나는 곳에 새로진 세로선, 즉 시각선을 읽으면
그때의 시간을 알 수 있다. 아하, 시각선이구나. 그러면 이 단락은 뭐겠니? 앙부일구의 원리. 앙부일구의 원리. 자, 그럼 1번이 뭐야? 바늘이 정북쪽을 향하도록 앙부일구를 설치하면 태양빛은 수직으로 바늘을 지나며 그림자를 형성한다. 그래서 바늘의 그림자가 지나는 곳에 새겨진 세로선이야. 즉 시각선을 잘 읽으면 그때의 시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번과 2번. 특히 2번 중요하겠네. 세로선이 뭐라고? 세로선이 시각선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단락 들어가 봅시다. 자, 3단락. 요게 이제 3단락입니다. 요게 3단락이고, 그렇다면 앙부일구에서 시각선은 뭐야? 앙부일구에 시각선 위에서 시각선 얘기가 나왔는데 3단락에서 이 시각선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거네.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조선 후기의 앙부일구선은 15분 단위로 새겨져 있다. 15분 단위로 새겨져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당시 하루를 96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루를 96각, 요게 2번. 하루를 96각으로 정했대. 그 다음에 96각을 8각씩 묶은 것이 96각을 8각씩 묶은 것이 조상들이 쓰는 시각의 개념이야. 요게 3번. 그러면 15분 단위래. 15분을 8개를 묶었으니까 어떻게 되니? 이게 2시간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2시간이 하나의 시각이라는 거야. 지금의 2시간이 옛날에는 1시간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24시간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12시간이지. 그래서 12간지 나오잖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하루를 12개의 시계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루를 12개의 시로 나눈 데 비해 지금 우리는 하루를 20간으로 나누니 자 이게 4번. 조상들에게 하루의 시는 지금의 2시간과 같은 셈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일각은 지금의 15분에 해당된다. 이게 5번. 일각은 지금의 15분이다. 다음으로 각과 태양의 운동을 연결해 보자.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태양은 마치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지구가 360도이므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태양은 약 15도를 움직이는 셈이니 일각에 해당하는 15분 동안에 약 4도를 움직이게 된다. 이게 6번이지. 그러니까 1시간에 일각에 15분 동안에 약 4도를 움직인다는 거야. 15분에 약 4도를 움직이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3단락의 내용은 뭐니? 앙부일구의 시각선. 그치? 3단락은 앙부일구의 시각선에 대한 얘기야. 자 먼저 1번 뭐라 그랬니? 15분 단위로 나눴대. 그 다음에 하루를 96각으로 쪼갰대. 그 다음에 96각을 8각씩 묶은 것이 조상들의 시간이래. 그 다음에 그래서 조상들은 12시간밖에 없었대. 그 다음에 일각은 지금의 15분이래. 그래서 15분 동안에 4도를 움직인대. 이게 3단락 내용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4단락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중간에 끊어지겠구나. 자, 그럼 보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4단락입니다. 4단락. 그런데 앙부일구는 다른 나라의 해시계와 같이 시간만 나타내지는 않는다. 앙부일구가 뭐 딴 걸 또 나타내는 게 있나 봐. 태양은 하루 동안 동쪽에 떠서 일정한 경로를 통해 서쪽으로 진다. 진다. 그러나 이 경로는 날마다 달라진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 해를 이루는 24절기 중 동지, 춘분, 하지, 추분을 기준으로 삼아보면 그러니까 동지가 겨울, 춘분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겨울, 봄, 여름, 가을을 기준으로 보면
각 절기의 태양의 경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기의 태양 경로는 큰 차이가 있대. 1번.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시각도 짧고 태양의 남중 뭐야? 빼먹었는데? 동지의 경우 태양이 떠 있는 시간도 짧고 태양의 남중 고도도 낮다. 자, 요거 잠깐만 보자. 자, 봐봐. 동지의 경우 태양이 떠 있는 시간도 짧고 태양의 남중 고도 또한 낮다. 요게 2번. 그 다음에 반대로 하지 때에는 태양의 떠 있는 시간이 길고 태양의 남중 고도는 최대를 이룬다. 요게 3번. 앙부일구는 이러한 절기의 태양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럼 보자. 4단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4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기에 따른 태양의 변화네. 그치? 절기에 따른 태양의 변화야.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지?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동지 때에는 태양이 떠 있는 시간도 짧고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다. 그 다음에 하지 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태양에 떠 있는 시간이 가장 길고 태양의 남중 고도 또한 최고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5단락 들어갑시다. 앙부일구 C반에 그려진 가로선이 서로 절기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 때에는 절기선을 반영한 거래. 오호, 세로선은 절기선이래. 그러면 지금 5단락은 앙부일구의 세로선, 다시 말해서 절기선에 대한 얘기네. 하지 때의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대신에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다. 그러나 동지로 갈수록, 오호, 요거 보자. 하지 때에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대신에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다. 1번. 그러나 동지로 갈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2번. 오케이. 다시 동지를 넘어서 하지로 올수록 다시 짧아진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되겠지. 길었다가 점점 짧아졌다가 다시 점점 길어졌다가 뭐 이렇게 되겠지. 이제 각 절기에 따라 태양 그림자 끝이 오는 선에 절기선을 긋는다. 앙부일구는 이러한 절기선이 가로로 13개가 그려져 있으며 요게 3번. 사람들은 각각의 선에 2개의 절기씩 24절기를 적어 놓았다. 요게 각각의 선에 2개의 절기씩 24절기를 적어 놓았다. 이게 4번. 1년 중에 태양의 그림자는 절기선을 넘나들며 길다가 짧아지는 동작을 반복한다. 하루의 시간과 날짜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절기선과 시각선이 요거 절기선과 시각선이 한 시계에 동시에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시계의 특징이다. 요게 5번이지. 그러면 5단락은 뭐지? 가로선. 그치? 가로선에 대한 얘기지. 앙부일구의 가로선. 그리고 이 가로선은 뭘 나타내? 절기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밑에 한번 보자. 먼저 밑에 보면 구조는 몇 번 구조일까? 그래, 2번 구조. 왜? 앙부일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세로선과 가로선 뭐 이런 걸 통해서 2번 구조지. 특징 나열. 그러면 구조도는 어떻게 되느냐? 앙부일구의 외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앙부일구의 2단락은 앙부일구의 원리 세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세로선이야. 그 다음에 4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니? 앙부일구의 절기에 따른 태양의 변화네. 이제 4. 그 다음에 5. 절기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세로선에 대한 얘기, 이거는 절기선에 대한 얘기. 요렇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1강을 한번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2강 들어가 봅시다.